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확률과 통계, 그 중에 통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확률 분포 중에 두 번째 개념 설명 강의입니다. 제 강의 자료는 제 옆에 영상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 블로그가 나와 있고요. 블로그에서 강의 자료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 자료는 제가 강의 순서에 맞게끔 다 표시까지 다 해놔서 여러분이 개념 설명이 몇 강이고 그 다음 문제풀이가 몇 강이고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먼저 강의 다운 받아 보시고 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개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파트는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인데 이 개념을 잘 이해하려면 중학교 때 배웠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A라는 친구는 9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평균은 3분의가 되겠죠? 다 더해서 90점입니다 라고 A가 받은 평균은 90점입니다. 그리고 계산 안 해봐도 딱 알겠죠? B가 받은 점수는요 80, 100, 90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의 평균은 계산하면 90점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받은 점수의 평균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차이는 뭐죠? 얘는 모든 교과를 골고루 시험을 잘 봤지만 이 친구는 수학을 특별히 잘하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거를 수치로 나타내는 게 분산이에요. 분산은 뭐냐면 흐트러진 정도입니다. 그래서 분산을 어떻게 만드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편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평균과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90점 빼기 90이니까 얘가 편차가 되는 거예요. 또 90 빼기 90이요. 또 90 빼기 90이요. 얘네들이 뭐냐면 편차인데 어차피 빵빵빵인 거죠. 그런데 편차는 다 더하면 무조건 제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평균이 딱 중간이기 때문에 더 잘 본 거 플러스 점수와 못 본 거 마이너스 점수를 합치면 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편차만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곱을 해줘요. 이거를 편차 제곱이라고 하고요. 그 제곱의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플러스 다 더하고 이 세 개의 평균이니까 3으로 나누는 겁니다. 3은 나누면 어차피 빵빵빵이니까 얼마가 나오죠? 0이 나오겠죠? 그러면 A라는 친구의 분산은 0이에요. 이 숫자가 0이라는 건 다 평균하고 딱 일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B라는 친구를 한번 찾아볼게요. B라는 친구는 편차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80과 90을 뺀 거, 편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점수에서 평균을 뒤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100에서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90에서 평균을 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이것만 다 더하면 어떨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어요. 편차의 합은 0입니다. 그런데 얘를 그래서 숫자를 다른 숫자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제곱을 하는 거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뭐 하셔야 돼요? 맞아요. 더하는 겁니다. 더하고 3개였으니까 변수가 3개였으니까 3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게 분산 구하는 방법입니다. 계산하시면 3분의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마이너스 10의 제곱이니까 100. 그 다음에 10의 제곱이니까 100. 얘는 빵이니까 200이에요.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걸까요? 평균과의 차이가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곱을 해버리니까 이게 평균과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것들의 평균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분산이 작으면 평균값에 고르게 다가가는 거고 분산값이 크면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큰 거다라고 똑같은 평균이 90점이지만 이렇게 구분을 둡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곱을 해버렸기 때문에 원래 점수보다는 이제 좀 크기가 좀 많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또 약속을 합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값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표준 편차는 똑같은 0이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표준 편차는 이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하실 점은 물론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써요. 왜냐하면 확률 값들을 쓰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 단위가 없는데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90점이라고 할 때는 평균일 때는 단위를 씁니다. 그리고 분산일 때는 단위를 안 써요. 왜냐하면 그 점수에 뭐를 한 거예요? 제곱을 해버린 값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수랑 같은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뭐 했어요? 루트를 씌웠으면 표준 편차에는 뭐를 붙여요? 단위를 다시 붙여준다라고 하는 건 여담입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개념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단위 자체가 없습니다. 요 개념이 먼저 머릿속에 잘 와닿으면 지금 배우게 되는 확률 분포에서의 평균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 확률 분포입니다. 이 확률 분포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변수화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타내고 그 값들에 대한 뭐를 구하세요? 확률 값들을 먼저 다 구합니다. 얘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 나타내시고 이 확률 값들을 뭐라고 불렀죠? 확률 질량함수라고 불렀습니다. 이랬을 때 약속하겠습니다. 평균은 기대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기대값이라고 표현해요. 기대값이라고 해서 조금 용어가 새로운 말이 나왔죠. 같은 뜻이긴 합니다. 기대값을 EX라고 불러요. 이 확률 변수가 가지는 기대값은 어떻게 약속할 거냐면 각각을 다 곱해서 더해요. 곱해해서 싹 더합니다. X1, P1 X2, P2, 땅땅땅, XN, PN 이렇게 해서 다 더한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대값 또는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대값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 E라는 기호를 쓰고요. 평균은 mean이라고 해서 M이라는 기호를 써요. 사실 이 두 개는 같은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 때는 평균이라고 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각각에 대한 확률에 대한 평균이죠. 확률에 대한 평균은 기대값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다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평균 M은 mean이고요. 교재에 나와 있어요. EX의 E는 expect, 기대하다 라고 하는 거에 약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시그마 기호 쓸 거예요. 얘는 시그마, I는 1서부터 N번째 항까지 XI, PI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뭐 PI 싹 다 곱해져 있으면 요거가 붙어져 있는 얘의 평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I, 얘의 평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개념 캡처노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공식이에요. 외워주세요. 잘 보셨나요? 지금은 분산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분산은 variation이라고 해서 V라는 기호를 쓸 건데요. VX라고 해서 V는 분산을 나타내는 거예요. 분산은 어떻게 구했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죠. 편차 제곱이니까 그 편차가 뭐냐면 평균과의 차이예요. 얘와 평균과의 차이. X1과 평균. 여기서는 M이라고 쓸게요. 이 M이 이 X랑 똑같은 값인 거예요. 그래서 얘와 M과의 차이에 뭐 해야 돼요? 제곱. 맞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평균 구할 때 어떻게 구했죠? 다 곱하는 거예요. 곱하기 P1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편차 얘와의 차이 X2 빼기 M의 제곱에 P2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더하기 땅땅땅 가서 xn-m의 제곱에 pn이라고 쓰면 얘가 분산 구하는 거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 원래는 제가 처음에 나눴던 평균을 구할 때는 전체 개수를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되는데 우리 확률에서의 평균을 구할 때는 전체 개수로 안 나눠줘요. 왜 안 나눠주냐면 이 확률값 p 자체에 이미 전체로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률값 자체에 나눔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배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기대값은 그냥 각각을 곱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 그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쓴다고요? 시그마로 나타낼 거예요. 시그마 i는 1서부터 n번째까지 편차 xi와 pi가 아닙니다. m이죠. xi와 m과의 차이, 편차 제곱의 평균은 뭐다? 옆에 pi를 싹 다 곱해주면 된다더라. 그래서 얘와 얘가 곱해져 있으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의 평균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그마 이꼴 주어지면 얘의 평균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요. 뭐였어요? 루트를 씌우는 거죠.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해서 이렇게 육절을 살짝 꺾은 겁니다. 시그마 x라고 이름을 붙일 건데 얘는 루트 vx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개념 먼저 외우시고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 쉽게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캡처 노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처 노트 보셨으면 제가 요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분산은 뭐였다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 편차 뭐냐면 x 빼기 m이요. 얘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라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같은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그 교재에다가 별표를 꼭 쳐놓으세요. 캡처노트 안에도 들어가져 있는데 실제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만 이렇게 잘 안 구합니다. 분산 구하는 식 한번 보여드릴까요? 분산은 뭐였다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 어떻게 표현해요? 시그마 i는 1서부터 n번째 항까지 누구였죠? xi 빼기 m의 제곱의 pi입니다 라고 쓰는 게 분산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분리가 가능해요. 분리하면 앞에 값 완전제곱식을 그냥 정리한 겁니다. 완전제곱식 정리하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pi가 다 붙어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시그마가 돌아가는 첨자에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i가 중요한 거예요. i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i가 없는 이 em은 뭐로 취급하면 되냐면 상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값이죠. 여기 m제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시그마 i는 1서부터 n번째 항까지 xi의 제곱에 pi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앞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고요. i는 1서부터 n번째 항까지 xi pi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플러스 m제곱의 시그마 i는 1서부터 n번째 항까지 pi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제가 아까 계속 강조했는데 시그마에 pi가 붙어 있으면 얘가 이 값의 평균 구하는 식이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 얘의 평균을 구하는 식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변수를 제곱한 값들의 평균이에요. 이건 뭐였죠?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이 식은 뭐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제곱의 평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기호로 나타내면 누구와 같냐면 2x의 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확률 변수가 주어졌을 때 그 확률 변수를 제곱한 값의 평균을 구하세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m에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얘는 뭐죠? xi pi입니다. xi pi니까 평균 구하는 식이죠. 누구의 평균? 앞에 붙어있는 이 식이요. 이 식의 평균 구하는 건데 xi잖아요. 누구의 평균? x의 평균. 그래서 요 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2x입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실래요?
얘가 뭘 의미할까요? 평균이요 라고 하면 안 돼. PI 앞에 뭐가 안 붙어 있잖아. 뭐가 붙어 있으면 걔의 평균인데 얘는 그냥 PI만 그냥 붙어 있어요. 얘 의미 뭐죠? P1 더하기 P2 더하기 땅땅땅 PN까지 더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확률 분포에서의 모든 확률을 더하면 얼마예요? 1입니다. 그래서 요 값이 1이에요 라고 해서 요 값이 그냥 누구만 되냐면 플러스 M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그러면 화면을 살짝만 옆으로 옮길게요. 정리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서 이 m 값이 뭐랑 똑같은 거냐면 평균하고 어떤 거라 그랬어요? 같은 거랐어요. 이 m과 평균은 같은 값이고 이 m도 뭐예요? 기대값, 평균하고 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랑 계산하면 누가 되는 거냐면 요 파트가 계산을 하면 빼기 누가 되냐면 요 m제곱이 하나 사라지면서 2x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가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정리했더니 분산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산은 변수의 제곱의 평균에서요. 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평균의 제곱이에요. 같은 표현은 그냥 m 제곱하고 같은 거예요. 평균일 때는 m이라는 말로 쓰고 기대값일 때는 ex라고 쓰는 거지만 그리고 이렇게 가로를 써줘도 돼요. 이렇게 가로를 써줘서 평균 구한값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얘랑 얘는 엄밀히 다른 거예요. 확률 변수가 주어졌을 때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을 구하는 거고요. 얘는 그냥 먼저 평균을 구하고 그 값의 제곱을 해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분산 구하는 방법은 외워놓으십시오.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외웠어요. 제평평제, 제평평제, 제평평제. 뭐냐면 제곱의 평균이요. 제평평제,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산은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정의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런데 분산은 이렇게 구하는 게 더 편하더래요. 제곱의 평균을 구해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더라. 이게 분산입니다. 요거 앞에 캡처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예제를 통해서 공식들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동전 두 개를 던져 나온 앞면의 횟수를 x라 하자라고 하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빵 1, 2라고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뭐를 찾아야 돼요? 확률 분포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확률 분포는 x. 나올 수 있는 값은 뭐죠? 빵에 1에 2회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pi. 제가 좀 생략해서 그냥 pi라고 쓸게요. 그러면 앞, 뒤, 앞, 뒤. 그 중에 빵에 나오는 경우 뒤 한 가지밖에 없죠? 4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앞, 뒤, 앞 4분의 2니까 요건 약분해서 제가 2분의 1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2는 나올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이게 스텝 1이에요. 확률 분포를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썼나? 더해보셔야 돼요. 더해서 1이 만들어져야지만 내가 지금 잘 찾았구나 라고 하는 거 꼭 검산하셔야 됩니다. 확률 분포를 구했어요. 두 번째,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평균은 제가 여러분들 눈에 있게 한 번 더 써드릴게요. n까지 xi, pi다더라. 요게 주어지면 평균이란 뜻인 거예요. 어떤 거죠? 곱해 더하는 거야. 더해주시면 됩니다. 빵 2분의 1 더하면 얼마 나와요? 1이라고 나오고 얘가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또는 기대값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평균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전을 2개 던졌습니다.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게 한 번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와요 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노멀하죠? 그죠? 당연하죠? 2번 던졌을 때 앞면이 2개 나오는 것보다 한 번 나오는 횟수가 더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은 그런 의미다. 기대값. 내가 동전 2개 던졌을 때 기대를 하는 정도 앞면의 횟수를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분산인데요. 정의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정의대로 풀면 이렇습니다. 평균과의 차이의 제곱이에요. 평균이 얼마였어요? 1이죠. 그러면 0. 0에서 1을 뺀 거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4분의 1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과 평균과의 차이의 평균이니까 확률을 곱하고 플러스 2와 평균과의 차이의 제곱의 확률값 4분의 1을 곱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더해주시면 얘는 4분의 1 나오겠네요. 플러스 얘는 사라질 거고 얘는 얼마 나오냐면 4분의 1 나오네요.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입니다 라고 하는 게 분산입니다. 얘가 지금 어떻게 구한 거냐면 정의대로 구한 거예요. 정의대로 구한 건 어떻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더라.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노멀한데 어떻게 풀어도 된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더라. 요게 정의인데 요 2분의 1 잘 기억하고 계세요? 공식으로 풀 때는 이렇습니다. 확률 변수를 뭐 하는 거냐면 제곱하는 거예요.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빵 1, 2였는데 각각을 제곱하니까 확률 변수 제곱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빵 1, 그 다음에 4로 이렇게 바뀌겠죠. 0, 1, 4로 바뀌고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요거 헷갈리지 마셔야 돼. 내가 확률 변수를 바꾼다라고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 값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이 x가 0 나올 때의 확률이 4분의 1이었다면 0의 제곱이 나올 확률도 4분의 1 똑같이 써야 돼. 이거 제곱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요 1에 해당하는 확률도 2분의 1 그대로 쓰셔야 되고 4분의 1이 나오는 이 제곱한 거의 확률도 4분의 1로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걔는 어쨌든 1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야. 얘가 제곱에 대한 확률 분포가 되는 거야. 얘는 확률 분포,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 얘는 확률 변수 x의 제곱에 대한 확률 분포예요. 변수만 제곱해 주는 거고 각각의 확률은 변하지 않는다더라. 그러면 이걸 구할 수 있습니다. 제곱의 평균이요. 제곱의 평균은 이거의 평균이에요. 요렇게요. 이 얘를 제곱한 거예요. 제곱, 제곱, 제곱이요. 그래서 더하겠습니다. 더하면 2분의 1과 1을 더하니까 2분의 3이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제곱의 평균 구한 거고 마지막 분산을 구하세요. 제평평제. 분산을 구하세요.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2분의 3 마이너스 평균이 얼마였죠? 1이었습니다. 앞에서 구한 1의 제곱 1의 제곱을 빼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 나와요? 2분의 1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2분의 1이 아까 전에 구한 뭐였죠? 정의대로 구한 분산이랑 어때요?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 얘가 별로 없어가지고 정의로 구하나 공식으로 구하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다양한 상황에서 분산 구할 때는 이 공식이 조금 더 편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정의와 공식 둘 다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 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표준 편차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부를 거고 얘는 분산 구하면 끝이에요. 분산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분산은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루트 2분의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유리화해주면 2분의 루트 2다 라고 하는 게 분산 구하는 공식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파트 중요합니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어떤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 내 마음대로 변수를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런 확률 분포가 있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변수를 조정 가능합니다. 조정해서 제가
여기를 2x 플러스 1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변수도 똑같이 바뀌어요. 0을 여기에 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1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5가 됩니다. 그러니까 2x 플러스 1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은 1, 3, 5가 되는 거죠. 각각에 해당하는 확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때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맞아요. 안 바뀝니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을 구할 수 있냐면 저요 이거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2x 플러스 1에 이 변수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기대값을 구할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상수가 앞으로 빠져나와서 요거에 플러스 1로 바뀝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얘가 성질이에요. 그러면 요것만 알면 얘를 쉽게 구할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증명을 한 번만 해드릴게요. 뭐냐면 이 ax 플러스 b 얘가 이제 어떤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변수를 다른 걸로 바꾼 겁니다. 확률은 바뀌지 않지만 이거의 평균을 구하세요. 식 어떻게 만들어지죠? 시그마 i는 1서부터 n번째 항까지 ax 플러스 b에 누가 되는 거예요? pi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야 얘의 평균인 거니까. 많이 반복했죠. 요거 주어지면 얘의 평균을 나타내는 식이었어요. 근데 시그마는 이런 성질이 있잖아요. 분배 법칙에 의하면 a는 상수니까 a가 밖으로 뛰어나오고 i는 1서부터 n번째 항까지 여기가 x가 주어진 거니까 xi인 겁니다. 여기는 i가 이렇게 들어가겠다. 이 첨자랑 이 첨자 같이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곱한 거 xi, pi. 그 다음에 플러스 b는 뭐예요? 상수죠. 상수니까 앞으로 끄집어내고 시그마 i는 1서부터 n번째 항까지 pi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거의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x의 평균하고 같은 거죠. a의 2x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는 평균이 아닙니다. 그냥 pi잖아요. i는 1서부터 n번째까지니까 얘는 p1 더하기 pn까지입니다. 합이 얼마예요? 그냥 1로 떨어져요. 얘가 1이니까 그냥 상수 b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증명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암기야. 공식 과정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만약에 변수가 없고 그냥 상수예요. 그냥 이거의 평균 구하세요 라고 하면 C랑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x 플러스 b 1차식일 때 이거의 평균 구하세요 라고 하면 상수는 밖으로 끄집어내지고요. 요것만 있는 건 1번의 성질과 같이 b라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 분산일 때는 그냥 여러분이 일단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증명 과정이랑 비슷해요. 편차 제곱의 평균식을 이렇게 써서 정리하면 얘가 이렇게 된다. v 요렇게 식이 만들어져요. 요거의 분산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분산은 제곱의 평균이었으니까 튀어나오는데 제곱이 나와요. a제곱의 vx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주시고 상수항이 없어. 상수항이 없고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제곱만 튀어나온다. 그리고 네 번째, 다 왔어요. 시그마는요, 시그마는 튀어나올 때 제곱한 값이 다시 루트를 씌운 거라서 누가 나오냐면 절대값 a로 바뀌어요. 항상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분산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표준편차도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양수가 나와야 돼서 요 값이 튀어나올 때 절대값이 생기면서 시그마 x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네 가지가 다 공식이니까 공식 암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명 과정은 세 번째, 네 번째 증명 과정은 제가 안 했어요. 근데 혹시 궁금하신 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증명하는 거 제가 따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해보시면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고
여기는 분산은 상수가 없어요. 분산은 상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평균은 우리가 그냥 의미로 이해하시면 점수대가 다 같이 올라. 이 B라고 하는 값은 상승한 거거든. 다 똑같이. 오르면 평균도 어때요? 똑같이 올라요. 그래서 평균값도 B가 그냥 더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분산은 뭐냐면 분산은 평균이 아니라 그 어떤 기준을 토대로 흐트러진 정도예요. 흐트러진 정도인데 얘가 똑같이 오르는 거야. 똑같이 오르면 흐트러진 정도는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B는 분산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평균이 모든 점수가 오르면 평균 당연히 그 점수만큼 올라. 근데 분산은 똑같이 올라가니까 평행이동의 개념이니까 흐트러진 정도는 그대로 유지가 돼. 그래서 여기 있는 B는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캡처노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캡처노트 잘 보셨나요? 잘 보셨으면 제 교환에는 거기 예제 1번과 예제 2번씩 있잖아요. 요거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저는 개념 강의는 요걸로 마치고 문제풀이로 요 개념들 예제 안 풀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문제풀이로 여러분들과 같이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개념은 요거 끝. 다음 시간에는 문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풀어보시고 만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